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옆에다 잘 안 돼요. 불안해서. 제품이 나빠서 그렇다. 뭐 읽기만 알고 있지. 정부는 추가 화재를 막는 데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전관리나 기반 시설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아파트를 편안한 아파트로 오늘은 조은하 기자와 김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은하 기자, 오늘은 되게 화제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취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뭐가 문제인지 좀 핵심 좀 짚어주시겠어요? 청라 검색하면 요즘 바로 자동 완성으로 전기차 화재라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다들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인천시 서구에서 있었던 8월 1일 날 있었던 사건이죠. 아침 오전 6시 15분경쯤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건인데, 사실 요즘 전기차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화재가 나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현장도 다녀왔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인천 청라 아파트의 벤츠 화재 이후 약 2주 만에 일단 지금 현재 아파트는 불난 이후에 지금 한 달 뒤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아직 안 끝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입구 보시면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화이트보드에다가 현황을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주민분들이 매운맛인 분들이 한 23명 정도 계셔서 그분들 지금 보상을 따로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험사 통해서 지금 선 조치하고 있는 그 정도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구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재구고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화재 피해 지원금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논란이 있기도 했었어요. 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시민들의 세금을 쓰냐, 이런 문제들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는 좀 넓은 의미에서 재난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대조사 측의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되고는 있나요? 어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루만 기다려주시면 네네네. 이게 공식적으로 제목이 나갈 겁니다. 제가 이게 주 담당자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요즘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꼭 전기차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그걸로 인해서 보험사가 먼저 지급을 하고 구상을 청구했을 때 그 이후에 소송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 차주는 그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네, 주로 이제 사실 이번 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이긴 한데요. 자차 보험이 이제 지금 저희가 차량도 많이 전소가 된 경우가 그을리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자차 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인이 되는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구상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한 92년 초반부터 계속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이런 화재가 나면 원래 이렇게 기간이 좀 조사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면 그 조사가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텐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소됐을 경우에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결함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배터리가 남아 있어야 될 텐데 전소된 상황에서 그것들을 추적해내기가 쉽지 않고, 또
이 차량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뭐 제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배터리 제조사가 있을 수 있고요. 완성차 제조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차주도 과실이 없느냐 과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신중해지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번 건은 더 애매한 게 이제 불이 확산이 되면서 피해가 더 커졌잖아요. 이 확산되는 또 원인으로 하나가 스프링클러인데 이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이 측면 때문에 이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있다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단시켰다고 네. 그 이슈도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과실이 그분한테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분한테도 뭐 피해 보상액이라든지 법적인 책임이 물어지나요? 어쨌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느냐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죠. 근데 화재가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지을 수 있고 또 관리사무소도 이 관리 직원에게만 개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관리 직원분이 이런 화재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 했느냐라고 해서 사용자 책임을 함께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자차로 처리를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뭐 우선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아마 아파트니까 네. 그 아파트 내에서 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네. 화재보험이 아마 100%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사가 보험 처리를 한다는 건요.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도 지금 사실 아까 재난구호 그 기금도 인천 서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구상권 청구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신해서 우선 변제해주고 보상 처리를 해주고 원인이 되는 그 제공 원인을 찾아서 구상을 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원인이 좀 확실하게 밝혀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밝혀? 네. 아니 네. 제일 답답한 게 급발진 사건도 그랬고 네. 이것도 영상 이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3일 동안 세워놨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 충전도 아니었었고. 보험사에서 이런 구상권을 이런 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들을 분석해 봤을 때 사실 보험사가 기각된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를 봤을 때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차량이 정상 주차되어 있었는지 제조 결함 이외에 다른 화재 원인 가능성이 있는지 또 뭐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진짜 실제 차주분들이든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소송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원인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제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느냐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차주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느냐 스프링클러를 이미 그러니까 정지시킨 관리자의 책임이냐 이게 섞여 들어가서 계속 원인에 따라서 이제 이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서 이제 몇 대 몇 대 몇 이게 더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만약에 원인이 명확한 원인이 안 나왔어.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상 이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겠죠. 그냥 보험사에서 네, 이제 전화해야 그러니까 되나? 보험사의 손해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보험사가 그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보험금 지급한 거를 정말 원인이 잘못된 제공자한테 다시 받는 게 구상의 절차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았을 때는 이제 보험사의 손해로 온전히 잡히겠죠. 근데 통상 네. 그렇게 보험 처리가 되면 네. 내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차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주분들한테도 손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총 피해액이 100억 가량이 넘는데 45억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슈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제조사 쪽에서 나 이거 우리는 왜 내 못 내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잖아 우리 잘못 아니야 네. 라고 발뺌할 경우 네. 이 경우는 또 법적 소송이 네. 주체가 누구랑 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송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벤츠가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본인들이 아예 책임을 아예 다 인정해서 배상하면 그 또 안에서는 배임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적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배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 벤츠의 책임이냐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이냐 운전자의 책임이냐 이걸 가지고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지 않은 관리소의 책임이냐 벤츠 입장에서도 그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벤츠도 소송을 할 텐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완성차 제조사인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가 깎아졌다라고 해서 배터리 제조사나 이런 데에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도 있죠. 사실 이게 저희는 아파트 내용을 좀 다뤄야 되는데 네. 오늘은 너무 차 내용으로밖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지하 주차장 이번에 화재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아파트는 대다수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여의치가 맞아. 않단 말이에요. 예, 못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더 이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차 자체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하 주차장의 관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시 내에만 해도 지금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수도 굉장히 많은데 요게 또 3,100단지래요. 여기서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된 규모가 2,721단지. 굉장히 많은 규모가 다 지금 충전기들이 다 지하에 있는 거예요. 의무화 규정이니까 사실상 서울시가 여기서 이제 건축물 관련해서 이제 심의 기준을 개정을 한대요. 그래서 향후 신축 시설에는 이 대형 화재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무조건 지상에 설치하게끔 이걸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지하에 설치하려면은 이제 주차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층, 지하 1층에 해당되는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고, 요거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은 세대 이하, 방화벽 구획해서 딱 만들 수 있게끔 뭐 심의 기준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보면 그 최근에 이제 서울시 그 조은하 차장이 이제 그 서울시 출입이니까 얼마 전에 이 전기차 대응 관련해 가지고 90%까지만 충전을 가능하게끔 충전율이 90% 되는 전기차만 이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제 아예 출입을 제한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자동차 제조사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걸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제재를 하겠다는 측면보다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서 사실 권고사항이에요. 아파트 그 전체 입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90% 정도까지만 충전이 된 차량을 들여보내라 라고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정말 문제냐, 100% 완충이 된 것이 화재의 문제냐 이런 것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입장에서는 이 준칙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타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한다. 이거는 약간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장님 말씀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생각이 들긴 들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을 시켰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까 갑자기 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상으로 충전기를 주상으로 올린다거나 또 갑자기 충전 비율을 90%로 제한해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확산시키려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전기차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진행이 되고 이런 정책들이 더 펼쳐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 오늘 내용은 한 여기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변호사님 이제 간단하게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유형으로 뭐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 하나 알려주십시오. 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죠, 주변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났고 화재 사고가 나서 내 차까지 화재 원인이 아닌 내 차까지 피해가 왔을 때 우선 자차 보험을 드신 경우라고 하면 자차 보험에 대한 보상 처리를 통해서 선보상을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어쨌든 보험사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화재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구상 청구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가 모두 편안해질 때까지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수희 변호사님 그리고 조은하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